화순군이 한 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 공무원 친인척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차선 확대로 고질적인 정체 개선은 물론 용봉 IC 진입로 신설을 통해 도로 이용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공천 관련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자 민주당도 혁신 의지를 밝히며 공천룰 변경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자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4년 만에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열기가 높은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안전하고 따뜻한 체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 한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 심사를 군청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공무원 친인척들에게 허가를 내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용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백암면 와천리 산자락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와천리 주민 15명은 이곳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화순군에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과수원 자리였던 이곳은 이 지역 변전소에서 나오는 한전 선로 용량도 충분해 태양광 시설 설치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허가를 신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화순군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미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태양광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실사를 진행해 올해 6월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주민들은 다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한전 선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이 화순군이 백암면에 배당된 선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갑질을 해본 거니? 할 수가 없어요. 뻔히 법에도 다 나오고 이 판사가 해라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도 서류 과다 서류를 하다못해 은행까지도. 특히 주민들은 태양광 허가를 받은 사람들 일부가 화순군 공무원 친인척임을 알고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백암면 쪽에 한전에서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는데 이거 이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걸 받아갔기 때문에 남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 뜻이거든. 주민들은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익위는 화순경찰서에 수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구체적 청사진이 지역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차선 확대로 고질적인 정체 개선은 물론 용봉 IC 진입로 신설을 통해 도로 이용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을 통과하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핵심은 차선 확대입니다.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k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가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확대됩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혀있던 상습 도로 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이 혼잡됐던 도로가 좀 더 편리해질 것이고요. 또한 확장공사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폭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호남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됩니다. 기존에 진출로만 있던 용봉 나들목에 왕복 진입로를 신설해 차량 진입을 분산시키고 고속도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고질적인 소음 문제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공사 구간 11.2km 중 절반이 넘는 길이에 방음벽보다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난 방음 터널과 반방음 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음과 미세먼지 방지하기 터널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주민들의 교통이 원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교통 체증은 줄이고 이용 편의성은 대폭 높이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내년 3월 시작해 2028년 완공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2025년 입시에서 전남대 의대가 정원의 80% 가까이를 호남 지역 고교생으로 선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대학교는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 입시에서는 전남대 의대 정원 127명 가운데 수시를 통한 지역인재 교과 전형 80명, 지역균형 교과 전형 3명, 그리고 정시 수능에서 지역인재 전형 17명 등 100명을 호남 지역 인재로 뽑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7명 중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명, 정시 수능 일반 정원 15명, 정원의 2명은 농어촌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한편 2024년 입시에서는 전남대 의대는 입시 정원 127명 중 호남 지역 인재를 수시 교과 전형으로 78명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13명을 뽑는 등 전체 정원의 71.6%인 91명을 뽑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TF회의에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TF위원장인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 인재 배려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의 양은 보성 복내가 88mm로 가장 많았고 광양 백운산 83mm, 고흥 도양 82.5mm, 구례 성삼재 77.5mm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한낮 기온이 22도 안팎에 머무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0도, 담양 8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으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여수시 미평동의 한 터널에서 40대 A씨가 몰던 우체국 택배 차량이 터널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엔 여수시 율촌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농로로 빠지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 11시쯤엔 한평군 손불면에서 차량과 사륜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낮 12시 50분쯤엔 영암군 군서면의 한 국도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들이 모두 다쳤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공천 관련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화두 중에 하나가 정치 혁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민주당도 혁신 의지를 밝히고 공천룰 변경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혁신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2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미 영남 중진 의원들에겐 수도권 험지 출마를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안도 혁신안에 포함시킬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혁신공사에 민주당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담겼던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천룰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룰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그 인재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도 총선 승리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여야 간 혁신 경쟁이 벌어지면 민주당에서도 3선 이상 의원 용퇴나 험지 출마론이 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 지역 A 의원은 지역 민심이 아닌 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일부 비명계 의원들에겐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로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안기고 있습니다. 여야 간 혁신 경쟁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지하철 기관사 하면 주로 남성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 2004년 광주 지하철이 운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성 우수 기관사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하철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관사 김민지 씨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꼼꼼히 살피고 열차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전등 거친하고 올해로 24살. 앳된 얼굴의 그녀지만 올해 광주교통공사가 선정한 우수 기관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열차 관련 지식을 묻는 필기시험부터 운전 기량과 응급조치 능력 등을 살피는 실기시험까지 모든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겁니다. 엄청 잘하시는 선배님들이랑 부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얼떨떨한 기분이고 좋으면서도 이제 우수 기관사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차 운행해야겠다고. 전체 기관사 72명 중 여성은 단 4명뿐. 여성 우수 기관사의 탄생은 2004년 광주 지하철 개통 이래 최초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괴로울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달려주는 동료들을 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니까 부담감은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신호팀, 차량팀, 관제팀 모두가 함께 열차를 운행을 하고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안전 시스템을 믿고 입사 만 3년 차. 일찌감치 우수기관사의 꿈을 이룬 김민지 씨는 무사고 20만 킬로미터 운행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품은 채 오늘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조선대학교에 이어 전남대학교도 교내를 통과하는 차량에 이른바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교정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 차량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10분 이내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기본요금을 기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출입문으로 드나들거나 10분에서 30분에 출차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무료, 30분을 넘으면 기본요금의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선대도 지난 7월부터 잦은 사고와 민원 등을 이유로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경우 통행료 9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4년 만에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경기에 혼신을 다하는 선수들 곁엔 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어 안전하고 따뜻한 체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깔끔한 서브와 몸을 던지는 리시브, 게다가 감각적인 블로킹까지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플레이에 코트장이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 같은 열전 뒤엔 소리 없이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장애인 체전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는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 모두 1,700여 명. 안내소 운영에서부터 출입 통제와 홀잡이, 경기 기록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체전과 달리 장애인 체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관람과 방문이 잦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을 돕는 역할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우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휠체어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보조해드리고요. 또 목발 짚고 오신 분들 또 커피 따뜻하게 해주고 다니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경기장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비를 챙기거나 환경을 정비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 사이엔 다소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지만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수들 이런 태핑 같은 것도 나와서 해주시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잘해주시고 좋아요. 만족해요. 환한 미소와 친절한 응대로 따뜻한 전남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장애의 벽과 편견을 뛰어넘는 선수들의 선정과 함께 장애인 체전을 감동 체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 일부를 기부한다는 약정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지난 9월 2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2년 시민모임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돕는 과정에서 배상금의 20%를 기부금으로 받는 약정을 맺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장성군 장성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 한개동 100제곱미터가 타고 돼지 173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65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분만동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 배추가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 수출길에 오릅니다. 전남도와 해남군, 왕인식품 등 7개 기관과 기업은 오늘 도청 서재필실에서 남도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남도김치 세계화를 위해 명품 해남 배추와 김치 양념을 패키지로 수출하게 되며 올해는 희창물산을 통해 북미 지역에 1,000톤의 해남 배추가 수출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오늘 전남의 주거약자를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기부금은 전남도 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전남도의 행복둥지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진도 독거도와 신안 만제도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습니다. 밀물과 썰물대가 드러나는 갯바위 미역밭에서 이루어지는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진도와 신안의 먼 섬에서 갯닦기 등 원시 어업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3년간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보전 관리됩니다.